맞습니다. 모시기 힘들죠. 말하자면 본인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대충 어영부영하는 건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모들이든 뭐 아랫사람이든 대충 하는 사람 못 견디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페셔널들만 살아남은 거죠. 김대중 총재 눈에 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시기 참 힘들고, 그래서 저도 대변인 하면서 칭찬은 몇 번 못 받아봤어요. 근데 어쩔 때 이제 가끔 칭찬하실 때면 이게 마음에 흡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97년 이제 대선이 넉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복판인데 8.15 광복절인데 평양방송에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 의장을 하시던 분이 나와버렸어요. 평양방송에. 월북한 거예요. 오익재 천도교 교령인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저지난주까지 당에서 회의 주재했던 분이 평양방송에 나왔어요. 당은 엄청난 충격과 당혹에 휩싸였죠. 그 다음날 이제 당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총재와 상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 입북의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냥 한 건 아니고 그 전날 저녁에 누군가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냄새가 난다. 정보기관이 움직인 흔적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물타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익재 지도위 의장의 월북이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치고 나가니까 이제 뭐 공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안기부가 저를 고발하고 검찰이 저를 소환하고 뭐 구인을 압박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달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로 해서 많이 좀 그 희석이 됐죠. 말하자면 특히 우리 지지자들은 그래 말하자면 정보기관 친구들이 또 나쁜 짓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여튼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우리 대변인이 쪽집게 같이 이렇게 논평을 했다고 아주 흡족해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위기 일발이었으니까요. 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순항한 것만은 아니에요. 충청북도에 그 음성 꽃마을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그 신부님이 하는, 거기에 이제 큰 행사가 있어서 몇만 명이 전국에서 모인데 갔는데, 그 자리에 김대중 총재가 가셨는데 축사 기회를 안 줘버렸어요. 우리 당황했죠. 항의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때 옆에서 참 보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냥 단상에 그 행사 끝낼 때까지 아마 2시간, 3시간 뭐 엄청난 시간을 쓰면서 축사 한마디 못하고, 아마 참석한 그 사람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와 계시다는 걸 소개가 됐기 때문에 모욕이죠, 모욕. 모욕을 당했을 때도 의연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그 용기. 이제 한 번은 포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설을 하게 그 실내 어디 체육관인가 극장인가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한 40~50명밖에 없는 거야. 앞자리에 이렇게 옹기종기. 뭐 1000여 명, 5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인데, 그래서 이제 총재님을 모시고 그 강당, 그 체육관 옆에 어디 다방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좀 사람이 더 오기를 1시간쯤 기다렸어요. 부랴부랴 이제 뭐 그 지역위원장들이 또 좀 뭐 당원들도 모으고 해서 1시간 늦게 시작해서 그 청중이래야 한 뭐 200~200명 남짓한, 아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적은 청중을 놓고 연설을 하시는데, 그날 가장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셨어요. 무려 뭐 1시간 반? 그 작은 청중을 놓고 1시간이 넘게,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에 대한 본인의 철학, 그리고 서민경제,
뭐 망라해서 본인의 신념과 철학을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일 때보다 훨씬 더 힘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DJ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꼈죠. 대구에 이제 서문시장이라고 거기를 모시고 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하죠. 거기 이제 뭐 호남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 중에 또 뭐 열렬한 지지자분도 있죠. 영남분 중에도. 이제 저는 이제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은 이제 지나가시고 나면 뒤에다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구시렁구시렁 하고 뒷소리를 하는 거죠. 마음이 아프지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과 편견으로 지도자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것이 기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만일 그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대중이라는 지도자를 가졌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그 기회, 97년 마지막 네 번째 도전에 김대중 후보에게 기회를 주신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이죠. 80년대 선거가 광장의 선거였다면 뭐 여의도 광장에 100만, 50만 이렇게 모여서 사자우를 토하던 그런 연설의 정치 시대였다면 97년대에서는 TV 토론이 좌우한 선거였어요. 거기서 승자는 단연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참모팀도 막강했습니다. 그때 이제 TV 토론 단장이 지금은 뭐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김한길 의원이 이제 단장이고 또 정동채 의원이나 유재건 실장, 그분도 또 방송 사회자로 변호사이면서 또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은 제재다사가 있었어요. 젊은 참모들이 TV 준비를 아마도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습니다. 이회창 후보 역할, 이인재 후보 역할, 다른 상대 배역을 정해서 이제 아픈 부분을 질문하고 뭐 하는 거를 그런 리허설도 하고 정말 진지하게 또 아주 성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TV 토론은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준비 없이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TV 토론이라고 하는 1960년에 닉슨과 케네디. 닉슨은 준비 없이 당시 현직 부통령으로서 날아와서 바로 텔레비 녹화에 들어갔고 케네디는 그 전날 시카고에 도착해서 숙면하고 연구하고 준비한 뒤에 임했고 그 결과는 TV 토론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갈랐거든요. 97년 대선도 천부적인 그 유머 감각 또 논리, 신념, 철학 다 갖춰지신 분이지만 또 텔레비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텔레비를 통해서 어떻게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느냐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플러스 준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참 성실한 분이에요. 그 성실성이 TV 토론의 승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후보가 방송과 관련해서는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김대중 후보가 등장한 첫 프로그램입니다. MBC의 이경규가 간다가. 그래서 그 일산에 아침에 이제 그 촬영팀이 와서 아침 식사하는 것부터 이제 그 일산 호수공원에 가서 맨손 체조하고 하는 산책하고 하는 그런 장면부터 해서 일상을 취재해서 그 텔레비에 처음 나갔어요. 그 전에는 김대중 후보를 총재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뉴스 이외에는 프로그램에서. 되게 아주 그때 반응이 뜨거웠죠. 좋아하시는 코미디는 되게 순발력 있어요. 정치 앞에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몇 달 뒤에 97년 여름인데 아침마당이 거기에 이제 출연하신 주부대상 프로그램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막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주부 시청자들을 상대로 정말 부드러운 김대중, 인간미가 넘치는 김대중,
마음 약한 김대중.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특히 첫 번째 부인 차용의 여사님 얘기를 하시다가 묘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하시다가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눈에 이슬이 맺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을 잊지 못하셨는데 그 몇 초가 대한민국의 주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남자 지지율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게 꾸준히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향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후에 일주일 뒤에 실시한 조사에서 역전됐습니다. 여성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저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 약한 구석이 있구나. 정말 인간적인 면모가 있구나. 똑같은 사람이네. 그 소통과 교감이 시청자들과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김대중 후보를 도운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97년 12월 18일이 대선이고 12월 17일로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텔레비전 찬조 연설자가 정동영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변인으로 바쁘기도 했지만 찬조 연설은 또 서로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 3, 4일 전에 명동 그 골목 네거리에서 유세를 이제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사흘 뒤면 자, 이제 선거가 끝난다. 끝나고 나면 12월 19일 날 아침에 당선자가 이제 나올 터인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라. 김대중 후보가 낙선했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디로 가겠는가? 그리고 상상해 보자. 그날 아침에 당선자가 김대중이었다고 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그 울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인파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목이 메었죠. 당직자들이 이제 거기 유세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당에다 보고를 했어요. 유세장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TV 찬조 연설을 바꿔라. 오늘 명동에서 한 연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동영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참 영광스럽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TV 찬조 연설의 마지막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